아니야? 당시 조합장과 다른 이들은 모두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인허가 담당이었던 공무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서관 입장 수시를 갖다가 총회 얘기하는 이거를 여기서 진행을 해줘야 된다. 구청 공무원은 출소 이후 보류지 오피스텔 304제곱미터를 분양받았습니다. 보류지는 민원이나 소송에 대비해 조합에서 남겨놓은 것으로 시에서는 이를 세입자들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전직 공무원은 이 구역 조합원이나 세입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쓰고 남은 보류지는 그 평가를 해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합니다, 신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서 보류지를 처리했습니다. 우선권을 준 거는 공개 입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우선권을 준 거잖아요. 주민청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조합이 발행한 소식지에는 그가 조합일 때문에 옥고를 치렀으니 우선권을 주자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비리 공무원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혜택. 그러나 조합 측은 총회에서 의결한 만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금 그런 경쟁론이 좀 있었겠죠. 그게 왜 그 어떤 내용인가요? 이 조합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 부분한테. 그런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합이 그분한테 뭐 빚진 거 있습니까? 빚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성은 좀 인정이 많잖아요. 당사자에게도 확인을 해보고 싶었지만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도 그 이상의 개발 이익이 남는 재개발 복마전.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비리로 인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용산의 경우는 어땠을까? 참사 이후 이 지역 조합과 행정 업무를 맡는 정비업체 계약서가 공개됐는데 계약 금액이 논란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정비사업자가 96,000원 하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일 겁니다. 이거. 사실상 인건비 받아먹는 용역회사가 아니죠. 거의 시행사 수준의 개발 이익을 요회사한테 보장을 받은 건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하나같이 계약서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3제곱미터당 96,000원. 총 115억 원에 달하는 행정용역비. 업계에선 기록적인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정비업체 용역비는 표준 계약서는 없지만은 관행상 2만 원에서 아주 비싼 적이 4만 원입니다. 우리 같은 데는 2만 3천 원 계약했는데 가르치면 다 끝났어도 뭐 100만 원 하든 1000만 원 하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비사업자 입장에서는 정략적으로 한 거는 다. 근데 그렇게 주고 한 데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죠. 갈래가 보통 도시정비 사업은 많으면 6만 원, 6만 5천 원이에요. 작은 데는. 6만 원 선에 많이 해요. 도시정비 사업은. 그렇지만 정비업체 측은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을 많이 시키면 시킨 값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했고 주인이 이건 너무 비싸다 판단하면 안 시켰으면 되는 일이죠. 그죠? 우리는 조합 측의 정비업체 지급한 돈에 대해 물었지만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몰라, 정비업체도 그걸 왜 여기서 따지는 거야? 조합원들이 손해가 너무 났지. 정비업체가 단가가 높은 걸 무슨 상관이 있어? 최근 한 시민단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용산 4구역 개발 이익은 1,7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조합원당 돌아가는 개발 이익은 5억 4천여만 원 상당. 이렇듯 시행주체인 조합과 시공사, 정비업체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가는 동안 세입자들은 변변한 항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내몰려야 했다고 토로합니다. 조화와 상생, 복합개발 전략에서 시작됩니다. 협의하러 왔습니다. 딱 그러면은 협의는 무슨 협의야? 언제 나갈 거야? 날짜 돼. 서류 가져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거기는 세입자들이 순진했죠. 몰랐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수십 년간 계속된 도심 재개발 문제의 핵심은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비리 문제와 세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문제로 압축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공사 조합 정비업체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기는 동안 세입자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산 참사 이후 7개월 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는 듯 보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결탁과 비리를 막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최근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도 밝혔지만은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막상 용산회사와 같이 세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빠져 있고 따라서 언제든 용산 참사와 같은 비극이 또 생겨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2주 전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왕십리 1구역에서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저도 생활을 했었어요.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인천에 가는 도중에 전화를 받아서 와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다 탔더라고요. 다행히 가족들이 함께 집을 비웠을 때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각종 세간에서 아이들 장난감까지 그야말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저쪽 뒤에도 또 불이 나 있더라고요. 이틀 간격으로 이어진 화재 사건. 사람들은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게 아니겠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연달아 두 번 같은 지역에서 불이 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 황당한 거는 이미 가스와 불이